다음 입장 246입니다. 246. 자, 2번 제시문 볼게요. 좀 잘 안 읽히는 제시문이지?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주거 혼합 정책 문제 풀었었잖아. 지난 시간에 주거 혼합 정책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 제시문에 대한 재구성 요약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성격이었고, 또 이제 작년에 또 기출로 출제를 했던 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대한 재구성 요약이 별로 필요 없어. 제시문들이 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치? 뭔가 좀 태도가 좀 뚜렷해. 근데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은 좀 감춰져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 1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첫 번째 제시문은 지구적 차원의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를 다루고 있는 글이었고, 시장의 확대가 주제어였잖아. 나머지 두 개 제시문은 어떤 사회적 영역,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 그치? 의사결정의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었거든. 그래서 시장의 확대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사실 오늘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걸 좀 짚어내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었던 거죠. 오늘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그치?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긍부정의 큰 대비구도를 이해를 하고 제시문들이 이 시장의 확대 범위가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거를 부각시켜주는 요약이 오늘 가장 좋은 요약이었을 거야. 그래서 자, 제시문 2번을 봅시다. 자,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목적 없이도 평화적 협조를 가능케 한 결정적 계기는 교환의 채택이었다. 자, 밑줄 그어야 되겠다. 첫 번째 문장에 평화적 협조를 가능케 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2번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 거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긍부정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제 시장에 대한 뭔가 좀 긍정적인 거면 시장 확대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클 텐데 이 필자의 관점은 긍정적이다가 명확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을 잘 그어놓으면 제시문 정리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평화적인 협조를 가능케 해준대. 보통 사람들 간에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거는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거든. 근데 공동의 목표가 없고 공동의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야? 개별적 목표가 있다는 거지. 개별적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건데 이 협조를 가능케 해준 게 뭐야? 시장에서의 교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상품이나 동일한 어떤 물건이나 동일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각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대신 뭐야? 상대방한테 있는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환과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둘 모두의 이익이 실현돼. 그치?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각자 소유물이 무엇이고 이 소유물이 쌍방의 동의하에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양측이 인정하는 거. 뒷받침 그냥 설명드리고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 거래가 기여하는 목적에 당사자들이 동의할 필요는 없고 교환행위는 거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밑줄 그어볼까? 교환행위가 지금 시장행위가 되는 거잖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대표적인 행위가 교환행위인데 거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상이하고 개별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밑에 밑줄. 자, 계속 강조되고 있어. 첫 번째 문장부터 강조되고 있어. 반복적인 어떤 내용들은 대부분 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전체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 없이도 뭐다? 분화된 목표들의 조정을 가능케 한다. 평화적인 협조를 가능케 한다. 그 밑에 줄 밑줄.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의해 개별 목적들의 평화적 조정을 가능케 한다.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 밑에 밑줄.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주는 인간들의 상호 의존성은 시장의 효과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앞에까지는 그냥 시장의 의의야. 시장이 갖는 의의라고. 시장의 확대가 갖는 의의적 측면이 아니야. 시장의 확대가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아니야. 시장 자체.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결국은 공동의 목표가 없어도 각자의 어떤 개별적인 목표들을 어때?
개별적인 목표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걸 얻는 거거든. 근데 왜 상대방하고 뭔가 내가 조정을 해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어. 뭔가 우리 둘의 공통의 목표는 없지만 그런 자 서로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들은 목표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된 조건 하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각자 이득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평화적인 개별적 목표의 조정과 이익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게 편익의 어떤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게 시장일 건데 이거는 시장의 의의라고 얘들아. 시장 확대의 의의가 아니야. 시장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해서 요약할 때 반영해주고 2, 3번 문제 풀 때 활용이 필요하면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근데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장이건 시장의 확대건 어쨌든 시장의 확대도 시장이 어떤 주는 이점들이나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할 거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보면 인류를 세계로 하나,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주는 상호우존성. 이게 바로 시장의 효과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선 입장에서 1번 제시문과 비슷하게, 그치, 뭔가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어떤 확대의 맥락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구나를 읽어낼 수 있어.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연결시키지는 못해. 오직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과학의 발전을 비롯한 지식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공되고 조정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과학 또는 어떤 지식도 세계화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 과학적 기술, 과학적 지식,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거래되는 개념인 거야.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적 범위에서. 또한 자, 밑줄 그어볼까? 밑에 마지막에 미적 또는 도덕적 노력의 결실. 이 또한 경제적 관계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범위에서, 지구적 범위에서 자 시장이 작동하고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국가 대 국가 간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함께 거래되는 게 뭐가 있어? 이른바 이제 뭐 예술품들, 문화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도 이제 교환되고 거래된다는 거지. 유통이 되고 그런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것,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어떤 철학, 사상, 도덕적 원칙 이러한 것들도 이런 경제적 교류 과정 속에서 이런 학문이나 이론이나 사상들도 함께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 시장이 지구적 범위로 확대가 되고 지구적 범위에서 우리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시장 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자본의 거래나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과 지식의 거래, 예술과 문화의 거래, 그렇죠? 이런 도덕과 윤리의 거래까지 그런 사상적 원칙들의 교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시문 2는 자 시장의 일단 의의를 강조해주고 있었어. 시장의 의의. 이게 뭐냐면 우리의 평화로운 목표 조정을 가능해주고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 선생님이 키워드 나왔었지. 연대를 가능해주고 협력과 연대를 가능해주는 거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호우존과 연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실현시키는 어떤 원리,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 어때? 개별적 목표 달성인 거죠. 개별적인 나의 어떤 목적 달성, 나의 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우존과 연대가 되는 거지. 협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뭔가 평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목표를 평화롭게 조정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 왜? 내가 목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안 줄 거 아니야.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그치? 이게 뭔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서로 조정을 하면서 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성사돼야 나에게 이익이 될 거니까. 시장에서 어떤 교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장의 원리 속에서, 작동 원리 속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목표를 좀 평화롭게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고 연대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단지 상품 차원뿐만 아니라 자본 차원뿐만 아니라 과학 발전이나 지식, 미적, 도덕적 결실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는 함께 교환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에 이런 시장이 없었다면, 시장의 확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개발되고 있고 발전된 과학이나 지식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었을 거다. 이게 다 시장의 메커니즘 속에서 다 교환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 가능한 것들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제시문 2번 필자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 뭐 로열티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도 특히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줘야 되거든. 이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로열티 개념으로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적극적 매매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필자는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상품의 거래, 자본의 거래와 같은 노동의 거래와 같은 이런 어떤 시장, 그 시장이 국가 간의 어떤 지구적 범위로 확대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영역의 일종의 재화죠. 이러한 것들도 함께 교환되고 거래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야.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제시문 2번은 시장의 확대가 결국은 뭐야?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고 이러한 교환과 확보까지 가능케 해주는 게 바로 시장의 확대인데 여기서도 뭐야? 어떻게 보면 게 인류 차원에서 얘가 후반부에 강조 이거잖아. 세계화의 차원에서 세계적 범위에서 그래서 얘도 어떤 지구적 차원의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확대의 범위야. 이게 오늘 가장 정확하고 좋은 분석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작년에 이 성균관대학교 입시시험에서 1번 문항에서 이 시장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이 제시문들이 어떤 특정한 제시문들은 지구적 차원의 시장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고 특정한 제시문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적 영역이나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시장의 확대 이런 좀 논점의 차이가 있다를 밝혀낸 친구들은 합격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1번에서 좀 그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았을 것 같고. 근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뭐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논점의 차이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4번 제시문은 뭐니 또? 이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나는 밑줄 그어야 되겠다. 첫 번째 문장이야. 경제학적 접근이 모든 인간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뒷받침하는 설명인 거지.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 경제학적 접근을. 경제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바꿔보면 시장의 논리죠. 시장의 논리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시켜보면 우리가 기대 효용을 따지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잖아. 밑에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화폐 가격, 잠재 기속 소득, 반복적이거나 간헐적인 결정. 자, 그러니까 뭐 개인의 그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처지나 남자, 여자, 성인, 어린이, 명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환자, 심리치료사, 사업가, 정치가 이거 다 갖다 쓸 거야? 아니잖아. 간단하게 추억해서 써야지. 뭐 개인의 지혜, 뭐 개인의 직업, 개인의 어떤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행동들은 뭐야 우리가 경제학적 접근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해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거냐면 자 기대하는 효용 밑줄 그어야죠. 기대 효용이야. 이 접근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 결국 뭐야? 기대 효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한다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의 우리 주제는 뭐야? 시장의 확대죠. 시장의 확대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제시문을 읽어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요 4번 제시문은 시장의 확대라는 오늘의 주제와 연결시켜보면 시장이 어디까지 확대되어 있는 거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시장이 확대되어 있다고 하는 게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즉 구체적으로 기대 효용에 따라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우리는 모든 일상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라는 논의를 통해서 이 기대 효용에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제시문이에요.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4번이 제일 어려운 제시문이에요. 왜냐하면 긍부적인 맥락이 드러나 있지 않아.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4번 제시문이 재구성 요약이 제일 필요한 글이야. 그래서 그 의미가 태도가 좀 관점이 감춰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기대 효용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효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필자는 지금 경제학적 접근에 따른 이러한 의사결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임을 암시하고 있어. 효용에 따라서 의사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경제학적 접근이 모든 인간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대 효용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기대 효용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모든 행동 영역에서. 그래서 모든 행동 영역,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의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뭐에 기초해서?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의 기초해서.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는 글이야. 그렇게 이제 좀 요약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결혼해서 기대하는 효용이 독신으로 남거나 좀 더 나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효용을 따지지는 않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선생님도 무슨 효용을 계산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효용이 떨어져도 하고 싶어. 농담이야. 웃자고 한 얘기야. 그 눈빛은 뭐지? 오케이.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효용과 무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필자는 뭐야? 우리 사실 결혼을 할 때도 효용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설명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혼뿐만 아니다. 뭐야? 기혼자는 독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기대하는 효용이 자 이혼하는 거지. 자녀와의 물리적 별거, 공동자산의 분리, 이혼 소송 비용, 이별로 잃게 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 사람들이 자 이혼할 때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이런 거 다 따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고 시장이 확대되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 효용의 논리에 따라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야? 지금 나쁘게 얘기되는 게 아니야. 아까는 무슨 뭐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엄청 적극적으로 비판적 부정적인 맥락을 강조해줬잖아.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근데 뭐야? 그렇다고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 시장의 확대가 우리 이런 결혼과 이별과 같은 이혼과 같은 즉기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침투해 있는 경제학적 접근, 시장의 논리,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다? 상당히 까다로운 제시문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서 서술을 잘해줘야 된다. 뭐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대 효용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씁쓸하죠? 또 씁쓸해. 이 제시문 보니까. 그렇지?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의 토대는 바로 기대 효용이고 자, 우리는 지혜, 지업, 지위 등과 무관하게 모든 행동은 경제학적 접근으로 해석 가능하다. 결혼 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시장의 논리가 적용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정도의 서술이면 돼.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고 뭐야? 우리가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시장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제시문사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구적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쓰면 시장의 논리가 사실 확대되고 개입되어 있는 거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대 효용에 따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이렇게 이제 맥락을 잡았다면 가장 좋은 분석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제시문 보니까 뭐야? 6번 제시문이 또 세계화네. 그래 안 그래? 국제분업 막 나오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6번 제시문은 논의가 간단했어. 경제개방, 자유무역 이러한 것들은 필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6번째 줄의 밑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생산성의 향상을 가지고 오는 게 뭐였어? 아까 첫 번째 문장 밑줄 그어놨죠? 경제개방, 그 다음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말이야. 경제개방과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돼. 그치? 그래서 아무튼 경제개방과 자유무역을 시장의 확대로 우리가 연결시켜보면 이게 자 세계화죠,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야. 경제의 세계화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또 지구촌 범위로, 지구적 범위로, 세계화의 어떤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왜? 혁신과 기술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노력을 유인하게 되는 거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유인하고. 노력을 유인하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뭔가 또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게 되고 이건 또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측면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은 뭘 또 발생시켜? 밑줄 그어야 되겠다. 밑에서 7번째 줄인가요? 전문화, 국제노동분업을 발생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확대는 지금 뭐야? 국제적 범위로의 시장 확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적 범위로의 지금 시장의 확대. 그래서 기업들이 세계 진출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가 우리나라에 공장 별로 없잖아. 대부분 생산 기지나 공장들을 해외 곳곳에 좀 이제 그 노동력이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 저렴한 이쪽으로 공장 거의 다 이전했지. 계속 이전 중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노동 분업을 발생시키는데 국가 간 국제노동 분업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건데 뭐가? 시장의 확대가. 세계화 범위로,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는 국제노동 분업을 형성시키는데 그 국제노동 분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긍정적인 거에 내용이 뭐야? 밑에서 세 번째 줄. 세계 생산성의 최적화. 마지막 문장 밑줄.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이익 실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뭔가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는 뭘 발생시켜? 국가 간 국제적 범위에서 노동분업을 실현시키고 이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성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것으로서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참여한 어떤 기업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경제배경과 자유무역의 세계화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고 이게 결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해서 간단 경제개방, 자유무역의 의의를 얘기하는 글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제개방과 자유무역의 의의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게 밑에 두 개였잖아. 기업의 혁신, 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이게 의의적 측면이 되는 거야. 긍정적 측면. 그리고 국제분업을 형성시키고 생산성을 최적화시키고 참여국 모두의 이익을 실현시킨다. 이게 경제개방과 자유무역의 의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시장 확대잖아. 경제개방과 자유무역이라고. 어떤 시장 확대야? 마찬가지로 요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할까? 2와 6은 이렇게 요약할 거야. 2와 6은 이러한 시장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2와 6이 이런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어떤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면 제시문 4는 인간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갖는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논점의 차이 관계야, 지금. 논점 중에서도 뭐야? 논의하고 있는 주 측면으로서 좀 시각의 차이, 시각의 틀. 자, 정리해봅시다. 이제 다 끝났네. 다 끝났어, 오늘. 제시문 독해는 끝났기 때문에 제시문들을 활용한 논리 구성만 이제 하면 돼. 입장 결론 써봅니다. 써봐. 아까 입장 결론 문장하고 대비적 관계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거죠. 입장 결론 문장에는 좀 차별적 개념이나 대비어를 포함시켜서 당연히 뭐겠니? 여기서는 긍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까 부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으니까.
자기가 썼던 거 한번 체크해보고. 입장 결론 문장. 여러분들 입장 결론 문장은 선생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어. 개별 제시면 또 요약도 들어갈 건데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입장 결론 문장을 사실 학교 측 답안 보면 그냥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끝내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든 내가 뒷받침하는 문장 한 문장을 더 씀으로써 또는 두 개를 결합시켜서 좀 길게 쓴다고 생각해. 입장 결론 문장을. 제시문들의 대표 핵심어를 끌고 들어오거나 각 제시문들의 핵심 논의를 한 번 더 일반화시킨 다음에 얘를 통합시키는 거야. 자, 246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지구적 차원으로, 봐, 이렇게 했잖아. 지구적 차원으로의 시장 확대는 그냥 선생님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오고, 장점의 구체적 내용은 요약할 때 다 나올 거니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오고, 시장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인 삶의 것까지 적용되어 합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부분이 약간 재구성 요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맥락으로의 재서술. 그게 뭐냐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 합치려니까 자, 얘는 합치려면 어떻게 합쳐야 돼? 지구적 범위로의 시장의 확대와 우리 어떤 일상적인 삶의 영역, 의사결정의 영역으로의 시장의 확대가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 합치면. 그래서 입장 결론 문장, 통합 문장 쓰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다 끝났네 이제. 연결 맥락을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어. 뭐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선 2와 6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2와 6은 시장이 지구적 범위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우선 2는 땡땡땡 그리고 6은 땡땡땡. 그리고 어떻게 쓸까? 그리고 4는 결혼, 가족관계 영역까지 확대된 시장의 논리가 기대의 효용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때? 재구성 요약했죠? 어떤 키워드 들어갔니? 합리적 의사결정. 기대의 효용에 따른. 그래서 요거 좀 제시문 요약 까다로워. 4번 제시문. 이해했죠? 느낌만 잡으면 돼. 단순 요약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2, 6과 4를 논점의 차이 관계로 선생님이 연결 맥락을 잡은 거지? 얘는 이 범위로의 확대. 여기는 이 영역에까지 확대된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다. 시장의 확대가 주제어니까.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긍부적인 입장에 대비 구도가 되는 거고 개별 제시문으로 분석을 들어가니까 이 시장의 확대의 범위가 달라. 지금 제시문들이. 논의하고 있는 범위가. 그거를 밝혀주는 게 오늘 가장 좋은 분석이라는 거야. 왜? 주제가 시장의 확대니까. 알겠어? 그런 거 좀 신경 쓰면서 문제 풀었었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 1번 문항은 이렇게.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밴드에 다 올리고 있잖아. 수업 PT자료 다 올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팔 내리고 듣기만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좀 체크하면서 따라오면 써보라고 한 것만 써보면 될 것 같아.